2021년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ESG 경영 지원조례를 제정하며 주목받은 광주광역시. ESG란 인바이런먼트, 환경과 소셜, 사회,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약자로 기관과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21세기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ESG 경영이 기업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대기업들은 세계 흐름에 발맞춰 ESG 경영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 침체로 당장의 생존조차 확신하기 힘든 여건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역량을 채우라는 요구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 ESG 공시를 위해서는 이제 각 기업이 부품 및 원료를 구매하거나 또 생산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과정이 있어서 사용되는 그런 에너지량이라든지 또 배출되는 탄소량 이런 것들 직접 측정을 하고 이게 대부분의 그 공시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그 비재무적인 지표를 정량화하는 것이 아직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기업의 협력사인 중소기업까지 ESG 공급망 모두를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환경적 분야를 행업자 분리수거해야지 기본적인 환경 보존에 대한 관련된 지식밖에 없죠. 근데 그걸 경영에 섞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해야 되지? 일반 경영이랑 ESG 경영 무슨 차이야?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어려운데 기회가.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담당자의 존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85%에 달하는 기업의 전문 인력이 부재한 상황이고 또한 69.3%가 ESG 경영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때 광주가 선제적으로 ESG 경영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광주시의 정책은 우수 모범 행정 사례로 평가받아 전국으로 확산하는 성과로 이어졌고 광주에서 물꼬를 튼 지자체의 ESG 경영 지원 정책은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정착했을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광주의 ESG 경영 지원 정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시는 조례 제정 이후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돕겠다며 야심차게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그 정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 있던 ESG 활성화 지원 사업도 예산 절벽을 넘지 못하고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광주 행정의 ESG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당초 광주광역시는 광주 상공회의소를 ESG 경영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업 ESG 경영 지원에 나섰습니다. ESG 경영 지원을 위해 상공회의소에 지원한 예산은 2022년 5천만 원. 그런데 매년 줄어들더니 올해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ESG 경영 지원 정책을 준비하던 다른 산하 출자 출연 기관들도 역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보니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인데요. 우리가 뭔가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될 돈이 있어야 되죠.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다 보니 이렇게 지원을 해준 실적이나 기업군들이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어요. 예산이 이렇게 계속 삭감됐을 때는 어떻게 좀... 아니, 삭감이 된 적이 없죠. 사업을 예산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전북도 최근에 시작을 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받은 게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7조 원의 예산이라는 것을 쓴다고 한다면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예산인데 특히나 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ESG 경영은 지원은 당연히 시도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될 조치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을 1억 원조차도 안 세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ESG 경영이 갈수록 강조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광주광역시. 그동안 광주시는 뭘 하고 있었을까? 조직도를 확인해 본 결과 ESG 담당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회 지적과 더불어 취재가 시작되자 ESG 경영 지원 담당자가 생겨났습니다. 누가
생각이라기보다는 모든 업무를 포털상에 이제 기재하기는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이제 포털상에 작성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뭐 노력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되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일 텐데 빼놓으신 이유가 있으신 건지 이제 그게 사실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죠. 박필수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걸 보고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행정포털상에 업무 내용이 기재 안 돼 있는 거 확인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누락시킨 건 아니지만 누락된 점을 지적당해 기재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만 늘어놓는 담당자.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도 담당자가 배정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무관님은 뭐 하고 계세요 그러면? 누구요? 주무관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시에서 그 담당자가 아직 배정이 안 됐다고 하셨죠? 예예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와 관련된 딱 그 일을 하는 주무관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ESG 경영지원 담당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걸까? 상공에서 하고 있는 거 말고 저희가 이제 별도로 해가지고 명품 강소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중소기업 컨설팅 주는 사업 이런 사업 내에 ESG 교육이라던가 이제 컨설팅이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언급한 사업들은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계획과 일치합니다. 올해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사업들이 마치 시에서 주도한 듯 일종의 성과 부풀리기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 작년 12월에 진행했던 광주 ESG 포럼 역시 관련 기관들과 전문가들만 모여 진행했는데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인 셈입니다. 반면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시행된 지자체들의 ESG 경영 지원 조례들은 현재 자리를 잡아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ESG 경영 인증 기업을 육성해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ESG 경영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도 솔직히 지자체에서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는. 그리고 말씀하신 예산 삭감에서 없어지게 되면 말씀하신 기회가 없어요. 기업들은 ESG 경영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걸 이제 시에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안 해주니까 없으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저희가 하게 된 케이스가 된 거죠.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아지면 곧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 당장 눈앞에 놓인 예산 부담에 가려져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었을 때 저희 광주 지역에 있는 모 상장사 IR 담당자분께 ESG 관련해가지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ESG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오히려 역질문을 하시는 상황을 제가 듣고 조금 충격을 받긴 해가지고 지역이 ESG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심지어 IR 담당자분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을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 경제가 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ESG 관련해서 지원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